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노동 현장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합덕제철고 김정석 선생님, 사단법인 충남청소년인권문화 네트워크 김용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이 되면서 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주변에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반 전체 학생 중에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는 학생,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학생,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좀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과거에는 주로 노동의 시각에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바라볼 때 미래의 노동자, 즉 앞으로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극히 좀 예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네. 근래에 들어서는요, 현지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바로 청소년이다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 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참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이 체감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은 물론이고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신청받고 있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위촉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봐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이중적 의미의 약자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노동자, 즉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이 바로 이제 알바 노동자거든요. 그 동시에 또 연령에 따른 굉장히 차별도 받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뭘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노동에 대한 값진 경험이 되어야지만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아픔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임금 체불은 물론이었고요. 근무 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배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여 많이 다치는 학생들도 많이 종종 봤고요. 네. 보상조차 받지 못해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참 배달 참 위험한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참 부당한 상황까지 겪어야 한다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크게 듭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도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뭘지 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네네. 어떻습니까?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네. 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보다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사업주가. 네. 그럼 집에 빨리 가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거죠. 네. 계약된 근무 시간을 줄여서 부당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의 해고를 당하는 경우. 네. 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보다도 이런 뭐 그 해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훨씬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상처를 주는 분들이 꽤 있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노동 인권 교육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대략 2014년경부터 진행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일정 어떤 그 교육을 정해진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들에게 충남도교육청이 연수를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잘 수행한 경우 지킴이 유촉장이라는 것을 수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 지킴이들이 각 학교에 찾아가는 거죠. 가서 학급당 2시간씩 그런 다양한 내용의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하게 되죠.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청소년 노동인권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과거에는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이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로 나서서 참여해 주신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강의를 열심히 하시는 시민단체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실천교사 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 지도교사 양성과정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교수학습 지도안도 작성하고 실제 수업 시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들이 노동자에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침해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이 실시됩니다.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에게 노동의 소중함을 찾아가며 가치 중립적 노동관 형성 및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이 이제 중심이고요. 그 세부 내용에는 이제 노동의 의미와 노동과 행복한 삶의 관계,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필수적인 교육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모두 직접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노동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또 교육에 대한 반응도 실제로 보고 계시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노동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때 대부분 힘들고 거칠고 뭔가 강제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색깔을 표현할 때는 검은색, 회색이라고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노동인권 수업을 들은 후에는 그런 반응들은 노동은 힘든 게 아니고 내 주변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까지 다 모두 노동자이며 노동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운영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뿌듯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직접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이 노동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해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리고 학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런데 뭐 아르바이트를 아무래도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현재는 안 하지만 앞으로 약간 미래에는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그 노동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어떤 직업적 전망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미래의 직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성 높은 주제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작년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일은 학생들에게 이제 큰 종이에 노동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부들부들 구석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적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교사인 저도 정말 많이 놀랬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머뭇거렸는데요. 네. 뭐 일부 학생의 의견이지만 저에겐 좀 큰 울림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시간밖에 안 되는 수업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아마 그 2시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들부들 구석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학생은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대표님께서도 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냐면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하러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노동자, 노동인권 이런 낱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낯설어 하셨었어요. 네. 심지어 이제 어떤 학교를 갔더니 그 외에 그 교육을 진행할 때 이렇게 교육 안내에 이렇게 문구를 붙이잖아요. 네. 거기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이라고 안 붙이시고 근로권익 교육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노동자, 노동인권 이런 말들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를 보니 저희하고 충남도교육청이 그간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의 성과가 이렇게 좀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가오는 5월 1일이 노동절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인권이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만큼 이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수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건 뭐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 뭐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수업은 하지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늘 이렇게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리 그 강사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량교육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사단법인 차원에서도 매년 4차례 이상씩의 역량 강화 교육을 참가해야 되고 매 학기마다 개별적인 개개인별 강의 시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도중에 2회 이상의 상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고 네.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강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강의의 질적 향상과 이렇게 우리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역량 강화 교육은 주로 이제 그 외부의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 노동법이라는 게 이제 노동인권이 또 노동법과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자주 바뀌거든요. 이런 거 바뀐 거를 모르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 해에 개정된 주요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각종 이 청소년 인권 침해, 노동 인권 침해에 관한 사례들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나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법보다 조금 앞서서 그리고 어떤 부분은 법과 함께 발을 맞춰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또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시작은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인데요. 그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이제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첩이나 핸드폰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 발생 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위촉 노무사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교육청에서 학생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 상담뿐 아니라 8분의 노무사를 위촉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 찾기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또한 학생들과 상담 시 까다로운 법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부분 좀 특히 주의를 좀 해야 할까요? 네.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근로계약서 말씀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알바가 쓰고 싶다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사실은 사업주가 그런 거는 법에 이렇게 안 쓰면 어떤 처벌 규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서 근로계약서 썼나 물어보면 사장님이 안 써줘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주제하고 좀 어긋나긴 하는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 사업주 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도 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직업계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인력 양성 목표가 뭐 대학보다 이제 좀 취업 쪽에 좀 가까운데요. 그래서 네. 이제 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한 제자들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일찍 취업을 하거든요. 이제 대학교 가는 친구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고 노동인권 침해가 당하지 않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저 또한 일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최고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이 참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 청소년 시기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양분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경험과 그로 인해서 생긴 인식이 사람의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노동이 부당함과 고통 이런 것에 불과하다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이거든요. 네. 또 반면에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노동이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것이 보람찬 기억이라면 앞으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임을 우리 사회가 깊이 좀 인식을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과 관련해서 합덕제철고등학교 김정섭 선생님 그리고 사단법인 충남청소년인권문화 네트워크
김용기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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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